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명이 됐고 정세균 의원도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세균 의원 국무총리 지명에 자유한국당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입니다. 자,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이 되자 자유한국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논평을 합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신여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로 만든 건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삼권 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를 되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상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상실이라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희경 대변인, 이분 정말 잘 뽑았어요. 이분이 아마 비례대표로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에 가 있습니다. 대변인. 당의 의견을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하죠. 대변인 전희경 잘 어울립니다. 이분 정말 큼지막하거든요. 이분 뭐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입에서 그냥 큼지막한 똥. 대변인 전희경의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자, 일단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패시브죠. 자유한국당의 기본 장착되어 있는 패시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일단 반대 논평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패시브니까 논외로 치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일단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정부로도 인정하진 않습니다. 저거 내 거여야 되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에 다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문 아무개가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막말을 하지만 언론에서는 당대표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인데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데려간다? 기분이가 나빠. 기분이가 나쁘다 이 말이야. 왜냐? 국회의장은요, 국가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국무총리보다 위에요. 그런데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다운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 추미애는 여당 대표까지 했었던 분이에요. 여당 대표가 아마도 국회의전 서열 3위일 겁니다. 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회의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국무총리로 가거나 뭐 이 정도로 가지 장관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추미애 의원은 수락을 했죠. 다운그레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이 일이 지금 현재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다운그레이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이 사실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여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을 하셨어요. 자, 정세균 의원 6선 의원입니다.
자, 5선이 넘어가면 흔히들 말하는 여의도에서는 신선이다.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고요. 당 대표를 하신 적도 있고요. 산자부 장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산업자원부 산자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쌍용그룹에서 아마 상무까지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실무 경제에 굉장히 밝다, 이런 장점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국회의장까지 했었던 사람이 다운그레이드로 대통령 직속 바로 아래로 들어간다? 이게 기분이가 나빠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다시 아래로 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삼권 분립을 모른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등한 관계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제왕적인 대통령이 뭘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말이죠, 시행령, 훈령 이런 걸로 국회를 무시하고 막 일을 진행을 시켰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좀 그렇게 좀 해라, 힘을 줬으면 좀 써라, 왜 안 쓰냐.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DNA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번번이 반대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가 검찰 개혁을 하려는데 이 반발이 어마무시하죠. 검찰 개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겁에 질려서 청와대를 털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을 요청을 했고 청와대에서 울산시장의 그 경쟁자들을 정리를 했다, 이런 또 검찰발 찌라시를 또 흘리고 있는 중이죠. 검찰은 이미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 설치랑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통과가 돼야 되는데 4+1 협의체가 삐그덕거리다가 오늘 또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국회 난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봐야 자유한국당만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합의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아무튼 국회와 정부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다라는 얘기는 다 구라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 제도겠죠. 국회의원들은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고요. 견제받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견제를 받죠? 없잖아요. 잘못해도 국민 소환도 못해요. 국민 소환제도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5.18 관련돼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막말했던 사람들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떵떵거리면서 어깨 힘 빡 주고 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생각은요, 황교안의 생각은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국회가 정부보다 아래처럼 느껴지는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기분이가 나쁘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국회를 이렇게 능멸하냐? 뭘 능멸해? 국회를 언제 능멸했어? 니들이 정부를 능멸하고 국민들을 능멸하셨지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면 안 됩니까? 의전 서열 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지금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정세균 의원이라는 분의 성향은 굉장히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 이런 별명도 있고, 국회의장 때도 굉장히 이렇게 화합을 잘 시키고 토닥토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세균 의원이 당 대표일 때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
너무 협상을 하려고 너무 타협을 하려고 한다. 그런 성격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세균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선까지 하신 분이고요. 당 대표의 국회의장의 장관의 이제 국무총리까지.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국무총리는 투표를 해야지 돼요. 통과가 되려면 일단 자유한국당의 말도 안 되는 반대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세균 의원보다 더 적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선이면요, 야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의원을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이 나간 거다. 국회를 우롱하고 능멸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정부보다 위에 있고 싶은데 왜 국회의장을 왜 국무총리로 뽑아? 그것도 대통령 바로 아래 직속으로 부하로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국회의장 출신을 뽑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불만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무시한 것 같죠. 우리가 정부보다 위에 있는데 국회가 정부보다 아래인 것 같은 인사가 단행이 된 거죠. 근데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황교안이 의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차 역 플랫폼까지 차 타고 들어가고 걷기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탄핵 당시에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계부터 만드신 분이고, 이분 뭐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당 대표가 이 정도 스타일이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도 의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어깨에 뽕이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데려가니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 자신, 우리끼리, 자유한국당, 요 사람들, 오로지 그것만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거야. 아니, 내가 자유한국당 한나라의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인데, 아니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데려간다는 건 나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 이런 기분이가 드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동조하질 않아요. 그게 왜?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왜 기분이가 나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게 왜 기분이가 나쁜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회를 신여화하겠다. 자,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데려가면 국회가 말을 잘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세균 의장이 국무총리 되면 자한당 여러분들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신여화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전희경 대변인의 이 논평에 이들의 생각이 조금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입법권의 수장으로, 자, 입법권의 수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입법권이니까, 국회가 입법권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맞먹는 지위가 있는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대통령 및 국무총리로 만든 건, 자, 여기서 나오죠. 대통령 밑에 뒀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아래가 아니거든요. 같은 서열이에요. 위치가.
동등한 위치입니다. 국회의장과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 밑에 뒀다, 국무총리로 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분이가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다. 자, 이거를 제가 해석해드리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분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 네, 박정희 전두환 때 말씀되시겠습니다. 니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요렇게 했었죠. 네. 삼권 분립이 무너졌었고 견제와 균형도 없었죠. 잡아가니까, 고문하니까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 네, 그랬었죠. 박정희 전두환 때 TV 켜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쓰던 시절, 예, 니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하라는 표현 MB 때 다시 살아나죠. 네. 박근혜 다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님이 정확한 호칭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들은 일단 각하. 예. 발 아래. 노예 근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 이들의 논평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속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가 나빠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다니. 아니 왜 니들은 자꾸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냐. 가오 떨어지게. 요 얘기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절대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까지 했었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그러면 발끈하죠. 아니 대통령님 왜 나를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요? 나 지금 국회의장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인데 국무총리라니.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세균 의원이 이 국무총리직을 수락을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통 큰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미애 의원의 법무장관 수락도 통 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당장의 나라는 인물이 쓰임새가 어디에 적합한지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봅니다. 정세균 의원의 국무총리직 저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 자유한국당을 뚫고 어떻게 새로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세균 의원급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세균 의원한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해요. 자유한국당이라도 정세균한테는 못 던진다는 거예요. 이분의 평소에 육선까지 하면서 이 넓혀놨었던 인맥들과 평소에 깔아놨었던 이런 성품 때문에 정세균 의원을 청문회 때 죽여라라고 돌을 던질 자유한국당 의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세균처럼 균형 감각이 있고 실물 경제에도 능하고 자유한국당까지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지. 누굴 임명을 하겠습니까? 다만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국무총리로 좀 모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정세균 의원이 수락을 해준 거예요. 통 크게 내가 좀 다운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국무총리를 맡는 게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자, 자유한국당의 기분이가 나쁜 거 왜 그런지 제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의 머릿속은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저런 논평이 나올 때 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로직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